네, 이번에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투자 상품으로 많이들 이제 찾는 부분이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실사용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내가 직접 매매를 해서 내가 거기 거주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분양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은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내부 구조만 보면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오피스텔이고 이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방, 화장실, 여기도 방, 화장실 동일합니다. 방이 있고 이제 원룸처럼 생겼죠. 화장실이 있고 기본 옵션들도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 구조만 봐서는 똑같이 사람이 와서 이제 들어와서 대부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겠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본 옵션들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용도를 보면은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그래서 오피스텔 초기에는 업무를 보는데 이제 젊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데 이제 회사와 이제 집과의 거리를 생각해서 아예 회사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게 이제 지어지고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가 최근에는 점점 이제 주거용으로 변형이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위치는 좋은 곳에 다 있기 때문에 교통 좋은 곳에 다 위치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이제 주거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고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이제 업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원시설이 되겠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지원시설로 업무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요즘 전매 제한이 되어 있죠. 전매 제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속해 있는 지원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상호 관계를 보면은 오피스텔은 내가 오피스텔로 쓰고 있지만 기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받아서 기숙사로 쓰다가 이거 오피스텔로 바꿔야겠다. 일반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야겠다.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보면은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왜냐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 오피스텔이지만 정말 나는 여기 근무지로 쓴다. 굳이 여기 전입신고를 안 하고 나는 근무지로 쓴다. 그럼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죠. 일반 임대사업자. 여기를 아예 누군가 이제 내가 세를 줬는데 여기는 완전 주거용으로 형태로 꾸며놨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 전입신고를 한다. 그럼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보면은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부분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죠. 취득세 혜택.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조건부 면제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를 보면은 취득세 일단 50% 감면입니다. 실사용 이제 업체라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받아서 직원들한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준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취득세 50% 동일하게 감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양도세 부분도 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업무용이죠. 양도세, 종부세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간 면제가 되겠고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제 종부세 납입 대상이 되죠. 관리비를 보면은 지산 기숙사보다 높다고 돼 있죠. 오피스텔은. 근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은 산업전기 사용 시에는 저렴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제 산업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로 이제 계량기를 설치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산업전기다. 여기 지식산업센터니까 공장 용도로 받았으니까 업무용이니까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실제 이렇게 번거로운 걸 감수해 가면서까지 산업전기로 끌어다가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관리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진 않으니까 면적이. 그렇다고 해서 큰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높진 않겠으나 둘의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주택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내는 경우죠. 내야 되겠죠. 이제는 뭐 아예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겠죠.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역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2018년도부터인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찾는데 뼈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금 부분 그리고 이제 용도에 있어서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업무용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만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